그래서 이런 미션과 타겟팅이 이제 정리가 됐다면 어떤 온라인 공간을 활용해서 홍보를 할 건지에 대한 정리가 또 필요한데요. 각 단체마다 혹은 기관마다 홈페이지, 뭐 블로그 이런 것들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사실 저는 뭐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운영하고 계신다면 그 두 개 다 굳이 운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여러 개 된다면은 모를까, 여러 개 많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둘 중에 하나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으면 될 것 같은데, 홈페이지를 일단은 제작하는 곳이 기본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공신력이 있는 공간이고, 홈페이지가 있으면 뭔가 국가에서 인정을 받았거나 그런 공간인 것 같은 느낌을, 무게감을 주고, 제일 많이 찾아오는 건 생각해 보면은 뭐 보도자료나 이런 걸 뿌렸을 때 기자분들이 찾아온다거나, 아니면은 그 기관에서 일을 실제로 하고 있는 분들, 아니면 뭔가 거기에 이제 공간이나 프로그램에 이용하는 어떤 신청 링크나 이런 게 있다면 이제 이용자들이 찾아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거기에 맞춘 이제 디자인이나 그 내용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실제로는 자료실처럼 운영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어떤 비영리 단체의 공식적인 홈페이지에 막 검색을 해가지고 찾아오는 경우는 사실 흔치 않기 때문에, 어차피 기자들이나 관계자들만 찾아올 것이라면 거기에 맞춰서 자료를 좀 충실하게 쌓아놓고 검색이 잘 되게 만들어 놓고, 왜냐면 생각보다 나중에 뭔가 뭐 홍보물을 만든다거나 어떤 행사를 한다거나 할 때 과거에 있었던 자료들을 찾아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게 이제 아직도 여전히 오프라인에 뭐 종이 중심으로 돼 있거나 이런 것들도 많은 것 같아서, 온라인에 뭐 만약에 토론회를 진행을 했다고 하면은 그 토론회의 자료집이나 뭐 어떤 행사를 했으면 그 행사와 또 관련된 뭐 웹자보나 여러 자료가 계속 발생을 하는데, 그거를 전부 다 디지털로 전환을 해서 홈페이지라는 공간에다가 다 차곡차곡 모아 놓고 이제 검색에 걸리게끔 세팅을 해 놓으면 나중에 언제든지 그걸 찾으실 수가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경우들이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뭐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기는 했는데 뭐 방문자가 없다고 이제 평가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평가의 초점을 홈페이지는 거기에 맞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관계자들이나 기자들이 이제 기사를 쓸 때 보도자료를 찾기가 쉽고 자료를 찾기가 쉬운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용자들이나 뭐 이용자가 아닌 사람들이 유입되는 경로로 어떤 공식적인 공간을 만들고 싶다면 굳이 홈페이지를 꼭 고집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블로그가 뭐 여러 가지 채널이 있지만 아무래도 국내에서 가장 많이 쓰는 플랫폼은 네이버가 있다 보니까, 네이버 블로그나 뭐 다른 그 웹사이트의 블로그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블로그에는 이제 각 그 업체에서 이미 제공되고 있는 디자인 툴 같은 것들이 있고, 그거를 세팅하고 글을 올리는 게 홈페이지에 비해서 훨씬 이제 비용도 거의 들지 않고 되게 쉽다 보니까, 그냥 블로그가 그 단체의 공식적인 공간으로 사용이 돼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자료들을 여러 가지 쌓아둘 수도 있고, 근데 오히려 블로그가 좋은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네이버 블로그를 개설을 했으면 그 네이버 블로그에 올라가 있는 포스팅들이 네이버 검색창에 검색어로 결과가 나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용자들이 뭔가 찾다가 이 블로그로 우연히 유입될 가능성이 홈페이지보다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필요가 있다면 블로그를 개설하는 것을 저는 상당히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SNS를 하는 것이 요새는 뭐 아무리 역량이 부족하다고 해도 결국에는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블로그나 홈페이지가 있고 거기에 어떤 글이 있어서 그거를 많은 사람들 보게끔 하려면은 결국에는 검색에 걸리는 거 아니면 유료 광고를 올리는 거 아니면 SNS를 통해서 최초에는 유입이 돼서 그 링크를 타고 블로그나 홈페이지로 들어가게끔 하는 게 제일 현실적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SNS는 좀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SNS가 대단히 많은 채널이 있고 또 새로운 채널이 계속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거를 전부 다 하는 거는 너무 무리이고요. 가장 접근성이 좋은 거,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순히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기관이나 단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SNS가 뭔지 그 각각 특성을 보고 선택을 해서, 사실 저는 하나만 제대로 운영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만 제대로 운영을 하거나 뭐 한두 개 정도 하거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또 여러 SNS마다 각각 특성이 다르다 보니까
뭐 이제 전문적인 마케터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페이스북에 올린 거를 그대로 인스타에 올리는 거는 바보 같은 행동이다. 근데 여력이 없으면 뭐 어쩌겠습니까? 저는 복사해서 붙여넣기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력이 되는 만큼 하시고, 여력이 된다면 뭐 각각 다르게 막 포스팅을 다 하시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SNS 채널별로 특성을 좀 이야기할 건데, 페이스북이 여전히 강력한 채널로 기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뭐 사람들이 요새 페이스북 누가 하냐, 다 인스타 들어가는데 인스타로 갈아타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고 많이들 하시는데, 거기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페이스북은 여전히 많이들 합니다. 10대도 많이 이용하고 20대도 많이 이용하고, 다만 인스타그램을 이제 젊은 세대에서는 더 많이 쓰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데이터를 보면은 인스타그램을 쓰는 사람이 페이스북도 병행해서 이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페이스북만 만약에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고, 페이스북은 또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뭐 글자 수를 올리는데도 제한이 별로 없고, 이제 링크나 이런 거를 올릴 때도 썸네일이 자동으로 뜨고 뭐 이런 기능들이 있는 반면에, 인스타그램은 이용을 많이 하긴 하지만 여기에다가 뭐 막 웹자보나 이런 거를 너무 글 중심으로 잘못 올리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별로 좋지가 않고, 또 링크를 올리는 것도 제약이 있다 보니까 이제 프로필 링크를 활용하거나 해야 되는데, 프로필 링크는 하나만 고정적으로 되어 있어야 해서 이제 페이스북만큼 좀 자유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만약에 사진이나 뭐 그림 같은 이미지 중심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단체라면은 인스타그램을 활용을 하시면 좋겠고, 그게 아니라면 기본은 페이스북을 가져가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이버 밴드나 카톡방, 카카오톡도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서 뭐 고민이 필요한데, 페이스북도 사실은 그룹도 있고 뭐 이래서 여러 가지 있지만,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또 흔히들 하시는 실수가 개인 계정으로 단체 계정을 만들어서 그냥 그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페이지를 만들 수 있으니까 반드시 페이지에 이제 관리자를 한 명을 두든 뭐 여러 명을 두든 이런 방식으로 가져가시는 게, 나중에 뭐 유료 홍보를 하시거나 여러 가지로 관리자를 뭐 넘겨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페이스북 그룹 같은 경우에는 요새는 뭐 많이 쓰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차라리 그룹 같은 어떤 폐쇄성이 있는 모임 같은 형태로 운영을 하고 싶다면 네이버 밴드나 아니면 카톡방을 운영하는 방식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 네이버 밴드는 또 아무래도 중년층에서 좀 많이 쓰시는 경향이 나오는데, 저도 지금 일하는 단체에서 네이버 밴드를 주된 채널로 이용을 하고 있어서 쓰고는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서 심플하기도 하고 또 기능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되게 활용하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중년 이상의 분들이 있고 뭔가 내부 소통을 위한 곳이라면은 한번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카톡방도 많이 쓰는 것 같기는 한데 이거는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다들 카톡방이 한 100개씩 있으실 것 같은데 너무 피로도가 높잖아요. 이게 업무 때문에 카톡이 오가는 경우도 있고, 뭐 친구들이나 가족이랑도 카톡을 하는데 또 어떤 단체에서 막 카톡방에 100명씩 가둬놓고 막 이런저런 공지를 자꾸 올리면은 좀 피로하게 느껴지는 게 있어서, 그럴 때는 카톡방을 하기보다는 그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채널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런 채널을 이용해서 뭐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그런 방법을 쓰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뭐 틱톡이나 이제 뒤에도 새로운 채널이 나온 게 있어서 소개를 드릴 텐데, 여러 가지 새로운 채널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이거는 사실은 트렌드를 다 일일이 따라가기는 너무 버거운 일이다 보니까 한번 참고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NS 트렌드에 대한 데이터를 좀 가져왔는데요. 그 의외로 밴드의 그 설치 숫자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설치 숫자는 1위로 나오기는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비영리 마케팅에 어디를 활용할 거냐는 또 좀 다른 고민이기 때문에 밴드를 무조건적으로 1등이니까 뭐 쓰자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참고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역시나 인스타그램이 강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많은 숫자의 이용자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페이스북이 이제 이런 데이터를 보면은 여전히 많이 쓰고 있다는 게 이제 증명이 되는 것인데, 페이스북, 그 다음에 카카오 스토리도 많이 쓰고는 있지만, 이제 이거는 또 연령대별로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카카오 스토리도 좀 중년 이상에서 많이 쓰는 경향이 있고,
네이버 카페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음 카페도 있는데, 카페 종류는 아무래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년 쪽에서 많이 사용을 하시고, 또 폐쇄성이 있는 그런 모임들, 뭐 등산 모임이라거나 취미 모임이라거나 이런 데에서 여전히 많이 쓰시는 것 같고, 다음 카페 같은 경우는 특히나 좀 예전에 유행했던 플랫폼인데, 그때 만들고 가입했던 이용했던 분들이 여전히 이용하고 계신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다른 곳들은 뭐 참고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특이사항은 싸이월드가 이제 새로 4월에 진입을 했는데, 이 싸이월드가 이제 과거에 있었던 그 사이트를 앱으로 다시 개편해서 새로운 업체가 이제 앱을 출시를 하면서 이 추억의 향수에 젖고 싶은 아무래도 30대, 뭐 40대 이런 분들이 새로 설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이거를 또 마케팅에 쓰는 기업들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 숫자가 전체적으로 싸이월드에 접속하는 그 빈도수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처럼 자주 들어가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비영리 마케팅에 사용하기는 아직은 좀 무리가 있을 거라는 판단이 듭니다. 연령대별로도 그 표가 있어서 가져왔는데, 그 10대 유저의 비율이 높은 앱에서 1위가 젤리라는 앱이 있던데, 이 앱을 다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아마 저도 이거를 보면서 처음 알았는데, 이제 위치 기반으로 해서 자기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뜨고, 다른 친구들이 주변에 등록되어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 친구가 또 가까이 있으면 뜨고, 뭐 이런 앱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사용을 해보진 않고 그냥 좀 검색해서 봤는데,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은 좀 그래도 홍보 담당자라고 하면은 뭐 또 청소년들이 이제 방문을 하는 기관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유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냥 이 트렌드를 따라가는 차원에서도 참고적으로는 이런 것들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것들은 뭐 그냥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7개 SNS 앱의 연령별 비율을 보시면은 역시나 30대부터 꽤 있는데, 생각보다 40대에서 50대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연령대가 또 이용을 많이 하는 그런 비영리 단체에서 일을 하신다면은 이분들 역시도 SNS를 통해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50대로 넘어가면 이제 네이버 카페나 뭐 이런 것들 많이 쓰시기 때문에 이런 채널들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서 이 채널들에 이제 올릴까에 대한 고민이 들게 되는데요. 요 비상구 한자로 써 있는 거는 왜 가져왔냐면, 이 비상구가 옛날에는 원래 이렇게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 한자로 써 있었는데, 그 일본의 한 백화점이 이제 화재가 나서 사고가 났는데, 그때 어린 아이들이나 뭐 그 백화점에 갔던 이제 고객들이 대피를 하는 과정에서 이 비상구를 금방 쉽게 찾지 못해서 문을 나오지 못해서 아주 큰 재난으로 이어졌던 그 일을 계기로 이제 이 픽토그램이 공식적으로 국제적으로 채택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 위급한 상황에서도 딱 그냥 이미지로 이렇게 쉽게 돼 있었다면은 어린아이나 뭐 노인이나 뭐 누가 봐도 이렇게 금방 비상구를 찾았을 텐데, 이렇게 문자로 써 있고 또 한자로 써 있다 보니까 비상구를 쉽게 찾지 못했던 그런 사례가 있어서, 마찬가지로 저희가 마케팅을 할 때에도 최대한 쉽고 또 재미있는 컨텐츠라면은 사람들이 뭐 인상에도 오래 남고 또 이제 눈여겨보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에서도 도달률 같은 데이터를 보더라도 그냥 글만 있는 것보다는 이미지가 있는 게 훨씬 도달률이 높고 하니까 이렇게 이미지를 많이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를 활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카드뉴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뒤에 이제 영상에 대한 이야기도 하긴 하겠지만, 영상은 사실은 품이 상당히 많이 드는 반면에 카드뉴스는 영상을 제작하는 거에 비하면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어서 카드뉴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릴 텐데요. 카드뉴스가 그냥 뭐 웹자보나 글로 돼 있던 거를 단순히 이미지와 글과 나열로 바꾼다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다기보다는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고, 그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상의 캐릭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예전에 이제 미국의 그 대선에 나왔었던 오바마 당시 후보 같은 경우에도 오바마 케어라는 그 의료 정책에 대해서 어떤 이제 여성 아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일대기를 카드 뉴스로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만약에 오바마 케어를 적용받게 되면 어떻게 삶이 바뀌는지를 설명하면서 그 오바마 케어를 설명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 단체나 기관에서 뭐 예를 들어 정부에 요구하는 정책이 있다면 그 정책이 반영됐을 때 한 사람의 삶이 어떻게 바뀐다. 아니면은 우리가 주장하는 어떤 주장이 이러이러한 이야기가 생기기 때문에 주장하는 거다. 이렇게 좀 쉽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사람들이 훨씬 이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대부분의 SNS 콘텐츠는 아무래도 모바일로 보시다 보니까 모바일로 봤을 때 좀 편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일단 글자가 들어갈 때 글자가 좀 커야 되고,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정사각형으로 디자인을 하신다거나 좀 세로로 봤을 때 보기 편한 디자인으로 하신다거나 이런 고려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팀베타에서 충남 공익활동지원센터와 함께 의뢰를 받아서 제작을 했던 뉴스레터 시리즈였는데요. 오늘처럼 이제 비영리 홍보에 대해서 이렇게 뉴스레터에 글을 쓰고, 그 뒤에는 이렇게 이제 제가 만화를 그려서 일종의 카드 뉴스라고 볼 수도 있고, 이미지 중심으로 또 스토리를 풀어놨는데, 이 앞에 것처럼 그냥 글만 있었다면은 사람들이 읽기가 힘들었을 수 있지만, 이 만화를 넣으면서 좀 더 읽기가 편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상의 청년으로 추정되는 한 비영리 홍보 담당자 캐릭터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좀 그 일본의 만화인 도라에몽을 따라서 넣은 건데, 이 고양이 캐릭터를 하나 만들어서 이 홍보 담당자를 도와주는 그런 컨설턴트로 활약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담당자가 여러 가지 고충을 하고 뭐 고민을 하고 있으면 이 고양이가 이렇게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면서, 이때도 이제 타겟팅에 대한 설명을 막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노동자가 너무 많은데 그 사람들 다 대상으로 홍보를 할 수는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좀 대상을 정해봐라. 그래서 만약에 편의점 알바를 위한 교육을 기획을 하는 건지, 뭐 3년차 이상 직장인들을 위한 교육인지, 그런 대상자를 아주 구체적인 모델로서 생각을 해보면 어떠냐, 뭐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거를 만화로 만들어서 좀 접근하기 쉽게 만들었고, 여기서 또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막 이거를 엄청 화려한 그림과 이미지 작업으로 하실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그냥 저야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그 문방구에 파는 200원짜리 수성 사인펜을 가지고 종이에다 그려서 그거를 핸드폰으로 찍은 다음에 그 핸드폰에 이제 스캔을 해주는 앱 같은 게 요새는 되게 잘 돼 있거든요. 그걸로 좀 깔끔하게 처리만 하고, 이 캐릭터의 머리만 까만색으로 색칠을 하고 그냥 잘라서 바로 올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도 충남센터의 담당자께서 뭐라고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일종의 가성비가 나오는 작업이죠. 그래서 너무 그런 거에 부담을 가지시기보다는 좀 편한 방법을 취하더라도 이미지 중심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